안녕하세요. 당신 브랜드 연구소 조연심입니다. 브랜드 하지만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시겠죠? 퍼스널 브랜드에 대한 모든 고민, 당신 브랜드 연구소가 함께합니다. 명함 없는 삶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느 회사의 부장, 어느 회사의 대리, 이런 회사 명함이나 이 직함에서 보여지는 것들이 빠진 상태에 그냥 자신의 이름으로만 살고 있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수 있을까요? 그럴 때 사실은 군더더기 없이 할 수 있는 말은 내 이름 석자로 살아간다는 걸 표현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 자랑스러워야 되는데 굉장히 부끄러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 막 과거에 자기가 했던 경력들을 구구절절 이야기하게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 구구절절 이야기에도 상대방이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존경의 눈빛 없이 무시하거나 하는 눈빛을 조금만 받더라도 바로 위축될 거다. 이걸 찰스 앤디에서는 코끼리와 벼룩으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기업에 있을 때의 나는 코끼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용도 당당하고 멋진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보여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업을 나와서 내 이름으로 산다는 건 어찌 보면 벼룩의 삶과 같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멋지다라고 표현이 될 만큼 벼룩이 좋은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이제 원하든 원하지 않든 벼룩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흔적도 없이 아주 작은 발걸음만 남긴 채 콩콩콩콩 뛰어다니는데, 그런 존재가 상대방한테 코끼리로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아마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그런 숙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고요. 한마디로 명함 없는 삶, 그냥 조연심이라는 명함은 웬만한 사람들한테는 명함이 없는 거랑 똑같게 여겨집니다. 이름 석자가 자랑스러움이 되게끔 하기 위해 제가 이 방송을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명함 없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이름 석자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그걸 대표 본질 동사를 통해서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현대자동차에서 나왔던 광고 중에 본질로부터라는 광고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 광고 이전에는 현대자동차나 아니면 다른 자동차 광고의 대부분은 스피드가 빠르다, 그리고 중후하다, 세단을 표현한 거죠. 그리고 안정감이 있다, 그다음에 컬러가 멋있고 감각적이다. 하여튼 그렇게 약간 자동차의 본질을 벗어나서 보여지는 면을 극대화하면서 자동차 광고가 이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광고의 핵심은 딱 4가지 동사로 본질을 표현했습니다. 처음에 자동차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run, 달리다. 달릴 때 자동차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본질은 달리기만 하면 자동차가 안 되잖아요. stop, 멈춰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동차가 직선만 가고는 자동차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뭘 해야 돼요? turn, 도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차가 달리고 멈추고 돌고 하는 거 이외에도 자동차의 이렇게 프레임, 이 형태 안에 들어가면 외부로부터 차단을 해서 보호를 받는 기능까지도 자동차의 본질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protect, 이거를 run, stop, turn, protect, 이렇게 음성과 함께 실제로 달리는 장면, 멈추는 장면, 도는 장면, protect, 보호받는 장면을 표현을 하면서 본질로부터 쏘나타, 이렇게 광고가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광고를 보고 저는 이 본질 동사를 찾아내는 워크시트를 개발을 해서 2014년부터 사람들에게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본질 동사로 찾아내는 방법들을 알려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일 좋은 건 샘플이죠. 저 자신을 샘플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동사가 뭘까? 그리고 나를 지금의 나로 있게 한 동사가 뭘까? 움직임이어야 되니까 이 동사를 해야 되는 이유는 자신이 하는 일과 연결돼서 그 연결되는 움직임을 동사로 표현해야 되거든요. 첫 번째 저 하면 대표적으로 생각했던 단어가 read였어요. 읽다. 끊임없이 저는 무언가를 읽고 있었고요. 두 번째 동사로는 삶을 굉장히 즐겁게 사는 걸 제 모토로 생각했기 때문에 enjoy라는 단어를 선택을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언가 끊임없이 쓰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었고 쓰는 걸 계속 하면서 제가 누구인지를 증명해야 됐기 때문에 write라는 단어를 본질 동사 하나로 선택을 했고 마지막에 제가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한다는 의미의 grit이라는 단어에 4개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했던 거는 뭐냐면 이 4개의 단어 중에 나를 지금의 나로 있게 한 대표 본질 동사가 무엇인지 하나를 선택해 봤어요. 제가 읽기만 했다고 지금의 제가 될 수 있었을까? 제가 그냥 삶을 즐기기만 했다 하더라도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을까? 그릿, 참고, 도전하고 계속 이것만 했다고 해서 지금의 내가 될 수 있었을까? 다 중요한 단어였지만 오늘날의 나를 이 자리에 있게 한 건 바로 write, 쓰다라는 동사였습니다. 동사도 2가지 유형으로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는 인풋 동사고요. 하나는 아웃풋 동사예요. 제가 선택한 동사 중에 read라든지 이 grit이라든지 이런 단어는요. 인풋 동사야. 인풋 동사는 나를 내 안에서 만드는 거지 바깥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그럼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보느냐? 안에서 내가 어떻게 채워졌든지 간에 이게 바깥으로 보여지는 아웃풋 동사에 의해서 나를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write, 쓴다라는 것 때문에 내가 써낸 블로그에 포스팅, 제가 써낸 칼럼, 제가 한 권 한 권 썼던 책을 통해 내가 글을 쓰는 사람이라는 걸 사람들은 알게 되었고요. 그 정체성을 통해서 작가의 타이틀을 얻게 된 거죠. 작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책의 토대로 강연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분야가 퍼스널 브랜딩에 관련된 책을 계속 썼기 때문에 이 분야에 관련된 컨설팅을 하거나 프로젝트를 만드는 게 가능할 수 있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대표 본질 동사를 확실하게 하나 딱 찾고 나면 모든 일들이 그와 관련된 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질문이 이거였어요. 1년 뒤, 5년 뒤, 10년 뒤에도 그 대표 본질 동사와 연결된 그 일을 할 것인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저는 예스라고 답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00만 부 판매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겠다라고 꿈을 꿨고요. 그 꿈을 꾸면 뭘 해야 돼요? 글을 써야 되잖아. 언제까지? 그 꿈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이 write라는 단어는 끊임없이 저와 가까이 밀접해서 있을 수 있는 단어가 된 거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한테 이 워크숍을 해보면 어떻게 쓰냐면 본질 동사 자기가 좋아하는 걸 써보라 그러면 sleep, eat, 먹다, 여행 다니다, travel, 그 다음에 뭐 놀다, play, 뭐 이런 단어들을 되게 많이 써요. 그리고 생각하다, think. 잘 생각해 보시면 어지간한 단어들이 거의 다 개인의 취미 수준이거나 아니면 인풋 동사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동사 생각해 보실래요? sing, 노래하다, make, 만들다, write, 쓰다. 이런 단어들은 바깥으로 결과물이 나올 수 있게끔 하는 아웃풋 동사란 말이에요. 이 아웃풋 동사여야 내가 그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자타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독서를 하다, read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지만 read라는 단어가 바깥으로 결과물로 보이려면 내가 읽은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방송을 녹음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거나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서 후기를 쓰거나 해야 내가 그 책을 읽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므로 리드 자체는 인풋 동사고 리드했다라는 걸 바깥으로 표현하려면 다른 아웃풋 동사와 연결되어야 가능합니다. 기획자가 퍼포먼스를 하는 거에 인풋으로 책을 읽고 아이디어를 수집하고 리서치를 하는 부분들이 베이스에 깔려야 퍼포먼스로 공간 전시도 하고
그죠? 무언가 만들어내는 것들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신이 어떤 분야에서 무슨 일을 하든 분명히 그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는 사람은 이렇게 아웃풋 동사와 밀접하게 행동을 하고 있었을 거고요. 사람들은 그 일을 하는 그 동사의 수준으로 이 사람이 하급인지 중급인지 상급인지를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좀 더 본질 동사를 찾는 방법을 한 번에 쫙 정리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 본인이 좋아하고 반복하고 있는 동사를 4개 먼저 찾아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4개의 동사 중에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아웃풋 동사, 대표 동사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웃풋 동사로 할 수 있는 일을 적어보시는 거고요. 그 일이 사람들한테는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 보여지게 된다는 거죠. 이럴 때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첫 번째, 행동으로 표현돼서 실천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아웃풋 동사를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아웃풋 동사 하나로 내가 가수야 이렇게 하고 나는 sing 이렇게 한다 한들 노래를 진짜 하지 않으면 이 사람을 노래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인식할 수 없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뭘 하겠다고 결정하고 그다음에 그 분야의 전문가라고 말은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실제 그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는 걸 내가 찾아볼 길이 없는 거죠. 결국 무수한 인풋이 뒷받침되고 이게 그 사람이 그 분야에서 머물고 있다라는 수많은 데이터와 연결돼야 그리고 한 점 한 점 쌓이는 스코어와 연결돼야 해당 분야에 있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인식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그 당신 브랜드 연구소에 댓글로 본인의 상황을 문의해 준 분이 계세요. 뮤직 이지라고 하는 이지혜 씨가 댓글을 남겼는데 그냥 그 전체의 핵심은 딱 그거예요. 본인이 하는 일로 먹고 살고 싶은데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뮤직 이지는 음악을 쉽게 만들어주는 사람이잖아요. 음악을 쉽게 만들어주는 거에 아웃풋 동사가 뭘까요? 딱 보고 생각이 나는 동사가 있으신가요? 누구 입장에서 쉽냐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쉬운지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 쉬운지. 그럼 뮤직이지 음악을 쉽게 사람들에게 이게 받아들이게끔 이 사람은 전파하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걸 소비자 관점, 고객 입장으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객이 이 사람한테 뭘 의뢰를 할지를 생각을 해보면 음악을 쉽게 하는 사람한테 음악에 대한 어떤 비즈니스를 논하게 할 건지 아니면 음악을 잘 만드는 작곡가인지 음악을 실제 잘 퍼포먼스를 이렇게 해서 무대를 만드는 기획자인지 아니면 자신이 진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인지 그다음에 음을 이렇게 작사나 이런 것들로 글을 정말 잘 써서 노래가 잘 되게 하기 위해 작사의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인지 명료하게 아웃풋 동사와 연결되지 않으면 내가 좋아하는 단어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그런 동사나 명사에는 사람들은 반응은 보일지 모르지만 지속적인 반응을 끌어내기도 어렵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으로 무언가를 의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바깥으로 표현되는 브랜드 네이밍은 뭐 본인이 원하는 쪽으로 가도 되지만 그거와 연관된 본질적인 일은 아웃풋 동사와 연결된 게 사람들한테 각인이 돼야 일과 연결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뭘 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음악을 삶에 연결시켜서 그 사람이 자신만의 노래를 만들어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 직접 그 사람만의 노래를 만들어주는 제작자로 포지셔닝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 그러니까 어린 친구들한테는 음악을 쉽게 배워서 그들 삶을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채울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전문가로 포지셔닝을 하거나 직접 음악 그냥 가르쳐주는 선생님으로 포지셔닝을 하거나 이렇게 명확한 자기 자리를 찾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건 많지만 고객이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을 찾지 못하기 때문에 일하고 연결되기 어렵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의 이 대표 본질 동사는 어디와 연결돼야 된다? 바로 하나의 초점에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제 방송을 계속 들은 분은 지금 하나의 초점 이야기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느냐? 바로 브랜드 베스킷, 바구니와 연결된 본인의 네이밍과 연결된 거와 이렇게 쭉 직결적으로 연결이 돼야 되고요. 제가 이 라이트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갑자기 어느 날은 감상적인 시를 쓰거나 어느 날은 에세이를 쓰거나 어느 날은 소설을 쓰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전부 다 뭐와 관련된 글을 쓴다. 퍼스널 브랜딩과 관련된 라이팅을 하고 있다는 거죠. 관련된 칼럼, 관련된 블로그 컨텐츠, 관련된 북 이렇게 자신의 분야, 자신의 하나의 초점에 맞는 지속적인 아웃풋 동사, 라이팅이라는 걸 계속 하고 있어야 제가 숙련된다라는 걸 저도 알고 남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왜 하늘을 향해서 산탄총을 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쩌다가 새가 맞을 수는 있어요. 눈먼 놈이 가다가. 그런데 진짜로 나의 이 총 쏘는 그 실력을 키우기 위해선 뭘 해야 돼요? 바로 관역을 향해서 총을 쏠 때 실력이 늡니다. 양궁도 마찬가지, 총도 마찬가지, 브랜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의 초점에 집중해서 이 자신의 모든 총력을 기울이셔야 실력이 늘잖아요. 조련을 하는 거랑 똑같이 마찬가지로 무슨 일을 하든지는 상관없습니다. 아웃풋으로 표현되는 동사가 자신의 대표 본질 동사와 연결되고 그 일로 사람들이 기억했을 때 그 일과 관련된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조직에서 벗어나서 본인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 삶, 한마디로 명함 없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새로운 명함을 만든다. 이름 석자가 적힌 당신의 명함에서 사람들에게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으로 인식되고 싶으시다면 자신의 이름 석자만으로도 돈을 벌고 인정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뭐부터 해야 된다? 본인을 표현할 수 있는 대표 본질 동사를 찾으셔야 된다. 그리고 대표 본질 동사에 맞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산탄총처럼이 아니라 하나의 초점에 맞춘 그 상태로. 그래야 사람들은 그 분야의 전문가로 당신을 기억하시게 될 거란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유튜브에서 현대자동차 본질로부터 검색을 한번 해보십시오. 아주 간결한 광고에 뭘 찾아야 되는지를 확실하게 찾게 되실 거고요. 그것처럼 오늘 하루는 4개의 동사를 먼저 찾아보시고 그중에 대표 본질 동사, 그것도 아웃풋 동사로 본인을 벼려보시는 그런 하루로 만드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당신 브랜드 연구소는 퍼스널 브랜딩 그룹 MU, 생각표현연구소, 셀링포인트 연구소, 브랜드 컨셉 디자인이 함께합니다.